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어딘가 어색하고 진짜 내 것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마치 다른 누군가가 써준 각본에 따라 연기하고 있는 배우처럼 말입니다.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사회가 정해준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소리치는 듯한 기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늘 그랬듯 익숙한 가면을 쓰고 사회적 의무를 다하며 모든 것이 괜찮은 척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하지만 마침내 혼자 남게 되는 고요한 밤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진짜 나는 누구일까?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러한 단절감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사람이 마주하기를 두려워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의 증상이라고 보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단 한 번도 마주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 만들어진 정체성, 그리고 타인이 부여한 기대치에 스스로를 가두고 맙니다. 그리고 최악은 그것이 삶의 전부라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영혼이 어떤 모습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눈을 감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지금까지 나라고 믿어왔던 당신의 성격, 당신의 욕망, 당신의 신념들, 이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인가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이 어린 시절부터 타인에 의해 당신 안에 심어진 것일까요?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세상에 적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예에 바르게 행동하고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며 화를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도록 배웠습니다. 혹은 언제나 강인한 모습을 보여야 하고 약점은 감추며 마음속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고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는 또 다른 정체성을 만들어 왔습니다. 칼 융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위해 쓰는 이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세상과 어울리기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 위장인 셈이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페르소나의 개념을 설명해주는 매우 익숙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체면과 눈치입니다.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친구들 앞에서나 심지어 소셜미디어 속에서의 나까지 우리는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물론 페르소나가 사회생활에 유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 없이는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맺기 어려울 테니까요. 하지만 이 가면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할 때 아주 큰 위험이 따릅니다. 우리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자신의 얼굴을 서서히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당신의 생각과는 다른 말을 하거나 행동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른 사람의 비판이 두려워 진짜 속마음을 숨겼던 적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마음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겉으로는 애써 미소를 지었던 순간들을 기억하십니까? 이는 어느 순간부터 페르소나가 단순한 역할을 넘어 당신의 존재 자체를 지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주체적인 한 개인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지도 않은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결코 당신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인정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진정한 충족감을 주지는 못합니다. 타인의 칭찬을 보장할 수는 있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장기적으로 페르소나에만 의지해 사는 삶은 공허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빠져 있다는 느낌은 계속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최악인 것은 이 가면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당신의 진정한 본질로부터는 더욱더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페르소나가 진정한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동전의 다른 면, 즉 우리가 평생 동안 억압하고 무의식의 깊은 곳으로 밀어 넣어버린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참된 자아를 찾아 떠나는 위대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저희가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길에 축복으로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페르소나가 세상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쓰는 가면이라면 그림자는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 숨겨온 당신의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당신이 억누른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당신의 무의식 속에서 더욱 강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그림자 속에서 당신의 감정, 두려움, 심지어 당신이 인생에서 내리는 중요한 선택들에까지 조용히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말이죠. 칼 융은 그림자를 정신의 숨겨진 측면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평생에 걸쳐 억압해온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금지된 욕망, 억눌린 분노,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약점, 잊어버리려고 애썼던 마음의 상처들까지.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당신의 그림자 속에 있는 것들이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저 어느 순간 누군가로부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당했을 뿐인 당신의 소중한 일부일 수 있습니다. 어릴 적 넘치는 호기심을 보였다가 산만하다는 핀잔을 듣고 조용히 있는 법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분노를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나쁜 것이라고 배워 좌절감을 속으로 삼키는 법을 터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섬세한 감수성을 드러냈다가 나약하다는 사회의 편견에 부딪혀 감정을 숨기는 단단한 갑옷을 입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부정당했던 당신의 모든 부분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신의 그림자 속에 숨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실제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혹시 갑자기 터져나온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나중에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질투심을 느끼고 애써 스스로에게 부정하려 한 적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의 사소한 비판에 그런지도 모르게 과도하게 반응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가 통제권을 쥐는 순간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림자를 다루지 않을 때 그것은 왜곡된 방식으로 나타나 우리의 관계, 경력, 그리고 자존감을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에는 당신의 창의성, 당신의 진정성, 당신의 숨겨진 힘과 같이 당신의 가장 가치 있는 모습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 그림자를 당신의 일부로 통합하기 전까지 당신은 결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도망치지 말고 당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억압되어 온 무언가를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까요? 그림자를 빛으로 이끌어내되 그것에 삼켜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융 심리학의 핵심 개념인 자기, 즉 참된 나에 있습니다. 페르소나가 가면이고 그림자가 우리가 억압한 모든 것이라면 자기 또는 참된 나는 이 모든 겹 너머에 존재하는 당신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과 무의식, 페르소나와 그림자가 조화롭게 통합된 당신 정신의 총체입니다. 융은 인생의 목적이 단순히 사회가 정해놓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조각을 모아 온전한 존재가 되고 자신의 진정한 본질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 자기 발견과 통합의 과정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참된 나를 찾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마법처럼 당신 앞에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사람에게는 결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찾아 나서야 하며 이 여정은 당신 내면으로의 깊은 탐험을 요구합니다. 참된 나를 찾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수년에 걸쳐 쌓아온 정체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당신이 내린 수많은 선택들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오랫동안 부정해온 당신의 어두운 면을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결코 참된 자신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평생을 페르소나에 매달려 자신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 뒤에서는 그림자가 그들의 진정한 행복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림자를 통합하고 쓰고 있던 가면들의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종류의 자유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당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인 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에게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당신이 자신에게 가까워질수록 삶이 비로소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설명할 수 없었던 불안과 좌절의 원인이 명확해집니다. 왜 특정 패턴이 반복되는지, 왜 특정 상황이 당신에게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치는지, 왜 어떤 관계는 결코 우마크 이까나까따노카를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길을 보여주려고 했었지만 세상에 맞추느라 너무 바빠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참된 나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여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근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집단 무의식과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 방식을 형성하는 원형입니다. 이 숨겨진 힘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이 누구인지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보고 이해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정신의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깊은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융은 참된 나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과 일상적인 결정을 넘어 무의식의 깊은 바다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숨겨진 패턴들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이 백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문화나 시대에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정신구조, 즉 사고, 행동, 감정의 패턴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는 이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고 이 집단 무의식에서 원형이라는 원초적인 이미지들이 나타나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당신이 특정 이야기, 신화, 상징에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낀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서 원형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웅 원형은 거의 모든 문화권에 존재합니다. 이는 도전에 맞서고
장애물을 극복하며 변화를 추구하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우리에게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나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위인들의 이야기가 이 영웅 원형을 자극합니다. 또한 지혜와 성찰을 상징하는 현자 원형, 기존의 규칙에 도전하는 반항아 원형,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헌신하는 돌봄 제공자 원형 등 다양한 원형들이 존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신이 어떤 원형의 영향을 받을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 안에서 작동합니다. 문제는 당신이 단 하나의 원형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다른 원형들을 무시할 때 발생합니다. 스스로를 영웅으로만 여긴다면 약점이나 상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강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돌봄 제공자의 역할로만 살아간다면 자신의 필요는 잊은 채 타인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는다는 것은 바로 이 원형들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원형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다른 원형들을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이 원형들은 당신의 꿈, 충동,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이 반복되는 행동 패턴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신호들을 무시한다면 당신 자신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의식을 들여다보기를 거부하고 개성화 과정을 외면하며 가면과 환상에 기댄 채 계속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대답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깊은 심리적 고통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나가 되기를 포기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평생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며 사는 사람,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사회가 정해준 역할에만 충실한 사람은 결국 깊은 공허함과 무의미함에 직면하게 됩니다. 진정한 나를 만나는 여정은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어딘가 어색하고 진짜 내 것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마치 다른 누군가가 써준 각본에 따라 연기하고 있는 배우처럼 말입니다.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사회가 정해준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소리치는 듯한 기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늘 그랬듯 익숙한 가면을 쓰고 사회적 의무를 다하며 모든 것이 괜찮은 척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하지만 마침내 혼자 남게 되는 고요한 밤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진짜 나는 누구일까?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러한 단절감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사람이 마주하기를 두려워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의 증상이라고 보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단 한 번도 마주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 만들어진 정체성, 그리고 타인이 부여한 기대치에 스스로를 가두고 맙니다. 그리고 최악은 그것이 삶의 전부라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영혼이 어떤 모습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눈을 감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지금까지 나라고 믿어왔던 당신의 성격, 당신의 욕망, 당신의 신념들, 이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인가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이 어린 시절부터 타인에 의해 당신 안에 심어진 것일까요?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세상에 적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예에 바르게 행동하고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며 화를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도록 배웠습니다. 혹은 언제나 강인한 모습을 보여야 하고 약점은 감추며 마음속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고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는 또 다른 정체성을 만들어 왔습니다. 칼 융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위해 쓰는 이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세상과 어울리기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 위장인 셈이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페르소나의 개념을 설명해주는 매우 익숙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체면과 눈치입니다.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친구들 앞에서나 심지어 소셜미디어 속에서나까지 우리는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물론 페르소나가 사회생활에 유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 없이는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맺기 어려울 테니까요. 하지만 이 가면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할 때 아주 큰 위험이 따릅니다. 우리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자신의 얼굴을 서서히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당신의 생각과는 다른 말을 하거나 행동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른 사람의 비판이 두려워 진짜 속마음을 숨겼던 적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마음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겉으로는 애써 미소를 지었던 순간들을 기억하십니까? 이는 어느 순간부터 페르소나가 단순한 역할을 넘어 당신의 존재 자체를 지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주체적인 한 개인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지도 않은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결코 당신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인정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진정한 충족감을 주지는 못합니다. 타인의 칭찬을 보장할 수는 있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장기적으로 페르소나에만 의지해 사는 삶은 공허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빠져 있다는 느낌은 계속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최악인 것은 이 가면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당신의 진정한 본질로부터는 더욱더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페르소나가 진정한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동전의 다른 면, 즉 우리가 평생 동안 억압하고 무의식의 깊은 곳으로 밀어 넣어버린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참된 자아를 찾아 떠나는 위대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저희가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길에 축복으로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페르소나가 세상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쓰는 가면이라면 그림자는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 숨겨온 당신의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당신이 억누른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당신의 무의식 속에서 더욱 강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그림자 속에서 당신의 감정, 두려움, 심지어 당신이 인생에서 내리는 중요한 선택들에까지 조용히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말이죠. 칼 융은 그림자를 정신의 숨겨진 측면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평생에 걸쳐 억압해온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금지된 욕망, 억눌린 분노,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약점, 잊어버리려고 애썼던 마음의 상처들까지.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당신의 그림자 속에 있는 것들이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저 어느 순간 누군가로부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당했을 뿐인 당신의 소중한 일부일 수 있습니다. 어릴 적 넘치는 호기심을 보였다가 산만하다는 핀잔을 듣고 조용히 있는 법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분노를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나쁜 것이라고 배워 좌절감을 속으로 삼키는 법을 터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섬세한 감수성을 드러냈다가 나약하다는 사회의 편견에 부딪혀 감정을 숨기는 단단한 갑옷을 입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부정당했던 당신의 모든 부분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신의 그림자 속에 숨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실제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혹시 갑자기 터져나온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나중에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질투심을 느끼고 애써 스스로에게 부정하려 한 적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의 사소한 비판에 그런지도 모르게 과도하게 반응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가 통제권을 쥐는 순간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림자를 다루지 않을 때 그것은 왜곡된 방식으로 나타나 우리의 관계, 경력, 그리고 자존감을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에는 당신의 창의성, 당신의 진정성, 당신의 숨겨진 힘과 같이 당신의 가장 가치 있는 모습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 그림자를 당신의 일부로 통합하기 전까지 당신은 결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도망치지 말고 당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억압되어 온 무언가를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까요? 그림자를 빛으로 이끌어내되 그것에 삼켜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융심리학의 핵심 개념인 자기, 즉 참된 나에 있습니다. 페르소나가 가면이고 그림자가 우리가 억압한 모든 것이라면 자기 또는 참된 나는 이 모든 겹 너머에 존재하는 당신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과 무의식, 페르소나와 그림자가 조화롭게 통합된 당신 정신의 총체입니다. 융은 인생의 목적이 단순히 사회가 정해놓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조각을 모아 온전한 존재가 되고 자신의 진정한 본질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 자기 발견과 통합의 과정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참된 나를 찾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마법처럼 당신 앞에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사람에게는 결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찾아 나서야 하며 이 여정은 당신 내면으로의 깊은 탐험을 요구합니다. 참된 나를 찾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수년에 걸쳐 쌓아온 정체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당신이 내린 수많은 선택들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오랫동안 부정해온 당신의 어두운 면을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결코 참된 자신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평생을 페르소나에 매달려 자신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 뒤에서는 그림자가 그들의 진정한 행복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림자를 통합하고 쓰고 있던 가면들의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종류의 자유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당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인 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에게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당신이 자신에게 가까워질수록 삶이 비로소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설명할 수 없었던 불안과 좌절의 원인이 명확해집니다. 왜 특정 패턴이 반복되는지, 왜 특정 상황이 당신에게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치는지, 왜 어떤 관계는 결코 우마크 이까나까따노카를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길을 보여주려고 했었지만 세상에 맞추느라 너무 바빠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참된 나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여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근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집단 무의식과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 방식을 형성하는 원형입니다. 이 숨겨진 힘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이 누구인지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보고 이해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정신의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깊은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융은 참된 나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과 일상적인 결정을 넘어 무의식의 깊은 바다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숨겨진 패턴들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이 백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문화나 시대에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정신구조, 즉 사고, 행동, 감정의 패턴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는 이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고, 이 집단 무의식에서 원형이라는 원초적인 이미지들이 나타나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당신이 특정 이야기, 신화, 상징에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낀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서 원형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웅 원형은 거의 모든 문화권에 존재합니다. 이는 도전에 맞서고 장애물을 극복하며 변화를 추구하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우리에게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나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위인들의 이야기가 이 영웅 원형을 자극합니다. 또한 지혜와 성찰을 상징하는 현자 원형, 기존의 규칙에 도전하는 반항아 원형,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헌신하는 돌봄 제공자 원형 등 다양한 원형들이 존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신이 어떤 원형의 영향을 받을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 안에서 작동합니다. 문제는 당신이 단 하나의 원형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다른 원형들을 무시할 때 발생합니다. 스스로를 영웅으로만 여긴다면 약점이나 상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강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돌봄 제공자의 역할로만 살아간다면 자신의 필요는 잊은 채 타인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는다는 것은 바로 이 원형들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원형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다른 원형들을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이 원형들은 당신의 꿈, 충동,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이 반복되는 행동 패턴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신호들을 무시한다면 당신 자신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의식을 들여다보기를 거부하고 개성화 과정을 외면하며 가면과 환상에 기댄 채 계속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대답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깊은 심리적 고통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나가 되기를 포기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평생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며 사는 사람,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사회가 정해준 역할에만 충실한 사람은 결국 깊은 공허함과 무의미함에 직면하게 됩니다. 진정한 나를 만나는 여정은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어딘가 어색하고 진짜 내 것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마치 다른 누군가가 써준 각본에 따라 연기하고 있는 배우처럼 말입니다.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사회가 정해준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소리치는 듯한 기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늘 그랬듯 익숙한 가면을 쓰고 사회적 의무를 다하며 모든 것이 괜찮은 척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하지만 마침내 혼자 남게 되는 고요한 밤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진짜 나는 누구일까?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러한 단절감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사람이 마주하기를 두려워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의 증상이라고 보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단 한 번도 마주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 만들어진 정체성, 그리고 타인이 부여한 기대치에 스스로를 가두고 맙니다. 그리고 최악은 그것이 삶의 전부라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영혼이 어떤 모습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눈을 감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지금까지 나라고 믿어왔던 당신의 성격, 당신의 욕망, 당신의 신념들, 이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인가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이 어린 시절부터 타인에 의해 당신 안에 심어진 것일까요?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세상에 적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예에 바르게 행동하고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며 화를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도록 배웠습니다. 혹은 언제나 강인한 모습을 보여야 하고 약점은 감추며 마음속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고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는 또 다른 정체성을 만들어 왔습니다. 칼 융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위해 쓰는 이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세상과 어울리기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 위장인 셈이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페르소나의 개념을 설명해주는 매우 익숙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체면과 눈치입니다.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친구들 앞에서나 심지어 소셜미디어 속에서의 나까지 우리는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물론 페르소나가 사회생활에 유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 없이는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맺기 어려울 테니까요. 하지만 이 가면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할 때 아주 큰 위험이 따릅니다. 우리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자신의 얼굴을 서서히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당신의 생각과는 다른 말을 하거나 행동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른 사람의 비판이 두려워 진짜 속마음을 숨겼던 적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마음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겉으로는 애써 미소를 지었던 순간들을 기억하십니까? 이는 어느 순간부터 페르소나가 단순한 역할을 넘어 당신의 존재 자체를 지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주체적인 한 개인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지도 않은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결코 당신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인정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진정한 충족감을 주지는 못합니다. 타인의 칭찬을 보장할 수는 있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장기적으로 페르소나에만 의지해 사는 삶은 공허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빠져 있다는 느낌은 계속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최악인 것은 이 가면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당신의 진정한 본질로부터는 더욱더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페르소나가 진정한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동전의 다른 면, 즉 우리가 평생 동안 억압하고 무의식의 깊은 곳으로 밀어 넣어버린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참된 자아를 찾아 떠나는 위대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저희가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길에 축복으로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페르소나가 세상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쓰는 가면이라면 그림자는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 숨겨온 당신의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당신이 억누른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당신의 무의식 속에서 더욱 강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그림자 속에서 당신의 감정, 두려움, 심지어 당신이 인생에서 내리는 중요한 선택들에까지 조용히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말이죠. 칼 융은 그림자를 정신의 숨겨진 측면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평생에 걸쳐 억압해온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금지된 욕망, 억눌린 분노,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약점, 잊어버리려고 애썼던 마음의 상처들까지.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당신의 그림자 속에 있는 것들이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저 어느 순간 누군가로부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당했을 뿐인 당신의 소중한 일부일 수 있습니다. 어릴 적 넘치는 호기심을 보였다가 산만하다는 핀잔을 듣고 조용히 있는 법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분노를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나쁜 것이라고 배워 좌절감을 속으로 삼키는 법을 터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섬세한 감수성을 드러냈다가 나약하다는 사회의 편견에 부딪혀 감정을 숨기는 단단한 갑옷을 입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부정당했던 당신의 모든 부분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신의 그림자 속에 숨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실제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혹시 갑자기 터져나온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나중에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질투심을 느끼고 애써 스스로에게 부정하려 한 적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의 사소한 비판에 그런지도 모르게 과도하게 반응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가 통제권을 쥐는 순간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림자를 다루지 않을 때 그것은 왜곡된 방식으로 나타나 우리의 관계, 경력, 그리고 자존감을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에는 당신의 창의성, 당신의 진정성, 당신의 숨겨진 힘과 같이
당신의 가장 가치 있는 모습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 그림자를 당신의 일부로 통합하기 전까지 당신은 결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도망치지 말고 당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억압되어 온 무언가를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까요? 그림자를 빛으로 이끌어내되 그것에 삼켜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융 심리학의 핵심 개념인 자기, 즉 참된 나에 있습니다. 페르소나가 가면이고 그림자가 우리가 억압한 모든 것이라면 자기 또는 참된 나는 이 모든 겹 너머에 존재하는 당신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과 무의식, 페르소나와 그림자가 조화롭게 통합된 당신 정신의 총체입니다. 융은 인생의 목적이 단순히 사회가 정해놓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조각을 모아 온전한 존재가 되고 자신의 진정한 본질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 자기 발견과 통합의 과정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참된 나를 찾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마법처럼 당신 앞에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사람에게는 결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찾아 나서야 하며 이 여정은 당신 내면으로의 깊은 탐험을 요구합니다. 참된 나를 찾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수년에 걸쳐 쌓아온 정체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당신이 내린 수많은 선택들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오랫동안 부정해온 당신의 어두운 면을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결코 참된 자신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평생을 페르소나에 매달려 자신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 뒤에서는 그림자가 그들의 진정한 행복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림자를 통합하고 쓰고 있던 가면들의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종류의 자유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당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인 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에게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당신이 자신에게 가까워질수록 삶이 비로소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설명할 수 없었던 불안과 좌절의 원인이 명확해집니다. 왜 특정 패턴이 반복되는지, 왜 특정 상황이 당신에게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치는지, 왜 어떤 관계는 결코 우마크 이까나까따노카를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길을 보여주려고 했었지만 세상에 맞추느라 너무 바빠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참된 나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여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근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집단 무의식과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 방식을 형성하는 원형입니다. 이 숨겨진 힘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이 누구인지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보고 이해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정신의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깊은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융은 참된 나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과 일상적인 결정을 넘어 무의식의 깊은 바다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숨겨진 패턴들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이 백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문화나 시대에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정신구조, 즉 사고, 행동, 감정의 패턴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는 이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고, 이 집단 무의식에서 원형이라는 원초적인 이미지들이 나타나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당신이 특정 이야기, 신화, 상징에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낀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서 원형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웅 원형은 거의 모든 문화권에 존재합니다. 이는 도전에 맞서고 장애물을 극복하며 변화를 추구하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우리에게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나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위인들의 이야기가 이 영웅 원형을 자극합니다. 또한 지혜와 성찰을 상징하는 현자 원형, 기존의 규칙에 도전하는 반항아 원형,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헌신하는 돌봄 제공자 원형 등 다양한 원형들이 존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신이 어떤 원형의 영향을 받을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 안에서 작동합니다. 문제는 당신이 단 하나의 원형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다른 원형들을 무시할 때 발생합니다. 스스로를 영웅으로만 여긴다면 약점이나 상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강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돌봄 제공자의 역할로만 살아간다면 자신의 필요는 잊은 채 타인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는다는 것은 바로 이 원형들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원형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다른 원형들을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이 원형들은 당신의 꿈, 충동,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이 반복되는 행동 패턴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신호들을 무시한다면 당신 자신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의식을 들여다보기를 거부하고 개성화 과정을 외면하며 가면과 환상에 기댄 채 계속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대답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깊은 심리적 고통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나가 되기를 포기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평생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며 사는 사람,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사회가 정해준 역할에만 충실한 사람은 결국 깊은 공허함과 무의미함에 직면하게 됩니다. 진정한 나를 만나는 여정은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어딘가 어색하고 진짜 내 것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마치 다른 누군가가 써준 각본에 따라 연기하고 있는 배우처럼 말입니다.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사회가 정해준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소리치는 듯한 기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늘 그랬듯 익숙한 가면을 쓰고 사회적 의무를 다하며 모든 것이 괜찮은 척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하지만 마침내 혼자 남게 되는 고요한 밤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진짜 나는 누구일까?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러한 단절감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사람이 마주하기를 두려워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의 증상이라고 보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단 한 번도 마주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 만들어진 정체성, 그리고 타인이 부여한 기대치에 스스로를 가두고 맙니다. 그리고 최악은 그것이 삶의 전부라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영혼이 어떤 모습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눈을 감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지금까지 나라고 믿어왔던 당신의 성격, 당신의 욕망, 당신의 신념들, 이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인가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이 어린 시절부터 타인에 의해 당신 안에 심어진 것일까요?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세상에 적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예에 바르게 행동하고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며 화를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도록 배웠습니다. 혹은 언제나 강인한 모습을 보여야 하고 약점은 감추며 마음속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고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는 또 다른 정체성을 만들어 왔습니다. 칼 융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위해 쓰는 이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세상과 어울리기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 위장인 셈이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페르소나의 개념을 설명해주는 매우 익숙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체면과 눈치입니다. 직장에서에나 집에서에나 친구들 앞에서에나 심지어 소셜미디어 속에서에나까지 우리는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물론 페르소나가 사회생활에 유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 없이는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맺기 어려울 테니까요. 하지만 이 가면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할 때 아주 큰 위험이 따릅니다. 우리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자신의 얼굴을 서서히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당신의 생각과는 다른 말을 하거나 행동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른 사람의 비판이 두려워 진짜 속마음을 숨겼던 적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마음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겉으로는 애써 미소를 지었던 순간들을 기억하십니까? 이는 어느 순간부터 페르소나가 단순한 역할을 넘어 당신의 존재 자체를 지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주체적인 한 개인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지도 않은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결코 당신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인정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진정한 충족감을 주지는 못합니다. 타인의 칭찬을 보장할 수는 있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장기적으로 페르소나에만 의지해 사는 삶은 공허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빠져 있다는 느낌은 계속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최악인 것은 이 가면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당신의 진정한 본질로부터는 더욱더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페르소나가 진정한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동전의 다른 면, 즉 우리가 평생 동안 억압하고 무의식의 깊은 곳으로 밀어 넣어버린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참된 자아를 찾아 떠나는 위대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저희가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길에 축복으로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페르소나가 세상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쓰는 가면이라면 그림자는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 숨겨온 당신의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당신이 억누른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당신의 무의식 속에서 더욱 강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그림자 속에서 당신의 감정, 두려움, 심지어 당신이 인생에서 내리는 중요한 선택들에까지 조용히